안녕하세요. 일라이영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집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따라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물건은 줄였는데 생각은 오히려 늘어난 그런 날들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문득 집 안을 둘러보다가 물건보다 마음이 훨씬 더 어질러져 있음을 느꼈거든요. 그때 읽었던 책 한 권이 제게 작은 힌트를 줬어요.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이었는데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법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이미 지나간 일들을 아직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느꼈던 변화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삶을 조금 가볍게, 조금 여유롭게 만드는 작은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의 서랍부터 천천히 열어볼까요? 사람들은 종종 정리를 물건에서 시작해요. 옷장, 책상, 서랍 속의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놓죠. 하지만 진짜 정리는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어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과거의 자신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처음엔 조금 아프게 들렸지만 결국 진실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무엇이든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쌓아두던 사람이었어요. 책상 서랍에는 이미 다 쓴 펜이,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그리고 제 마음에는 이미 끝난 관계와 후회가 가득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뭔가를 쌓아둘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마치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요. 어느 날 오래된 상자를 하나 열었어요.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이미 색이 바랜 사진들, 그리고 잊고 있던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걸 꺼내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물건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붙잡고 있던 마음이라는 걸.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결심이 생겼어요.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물건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그 일을 해낼 때 우리는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쉽게 버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나요? 그게 물건이든 감정이든 오늘은 그 하나만이라도 꺼내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비움의 첫걸음이에요. 단순하게 사는 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진짜로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의 삶보다 존재의 삶을 강조했어요.
갖는 것보다 되는 것, 그게 인간의 행복이다. 이 말이 저는 참 좋았어요.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배우며 살아왔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왜일까요? 그건 가지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느 시점부터 덜 가지는 연습을 했어요. 휴대폰 사진첩을 비우고 SNS 팔로잉을 줄이고 집안의 장식품들을 하나씩 치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간이 비워질수록 머릿속이 맑아지고 감정의 소음이 줄어들더라고요.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이에요. 그 여백이 우리 마음에 바람이 통하게 만들죠. 당신도 혹시 요즘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시선, 지나친 욕심 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들요. 그것들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그 빈자리에 진짜 여유가 들어오니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 그 속에는 마음이 편안한 관계도 있지만 늘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도 있죠.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관계는 숨을 쉴 수 없다. 저는 예전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죠. 그건 진심이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누군가와의 거리를 조정하는 건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의 정리는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연락을 끊은 친구,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누군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조용한 여백을 두면 됩니다. 그 여백이 바로 마음의 쉼표예요. 그 쉼표가 있어야 다음 문장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물건의 먼지는 보이지만 마음의 먼지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마음 청소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감정의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화가 났던 일, 섭섭했던 말, 내가 스스로를 탓했던 순간들. 그 모든 걸 그냥 적어보고 이건 이제 놓아도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다음 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생각을 덜어내고 바람을 들이켜라. 이 문장이 참 좋아요. 비움은 결국 자연스러운 회복이니까요.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창문을 열어 환기하듯 우리 마음도 바람을 통하게 해야 해요.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만 해요. 지식, 돈, 관계, 명예. 하지만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순환이에요.
무언가를 비워야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단순한 삶을 살지만 그 안에 감사할 일은 더 많아졌어요. 공간이 비워지니 사람의 온기가 들어오고 마음이 비워지니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됐죠.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단지 조금 덜 가지려 했을 뿐인데 삶이 훨씬 넉넉해졌어요. 비워야만 진짜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여백 속에 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작은 여백 하나가 생겼길 바라요. 비움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너무 꽉 차 있지는 않나요? 오늘만큼은 조금 비워보세요. 그 안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라이영이었습니다.